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남들보다 2배, 3배 정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배우든 남들보다 빠르게 배울 것이고 무슨 시험을 치든 남들보다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0초 만에 책 한 권 다 읽기, 한 페이지를 이미지로 찍어내서 기억하기, 약간 이런 터무니없는 속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오늘 말씀드리는 훈련을 계속하면 책을 빠르게 보고도 이해력도 높이면서 우리가 공부로서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속독의 본질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접하면서 글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안 읽었어. 공부도 많이 안 해봤어. 그렇다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책 다시 읽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수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글을 느리게 읽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글은 무조건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시로 비문학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느리게 읽는 사람은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서 읽는단 말이에요. 반면 글을 잘 읽는 사람은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크게 끊어서 읽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늦으면 단어나 단어 사이에 잡념이 끼어들게 됩니다. 속도가 늦는 것보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잡생각 때문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안 되고 유연하게 읽히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문장을 받아들이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배 빨리 읽고 만약에 잘 캐치하지 못한 문장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읽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져 있던 읽기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훈련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속독에 수많은 훈련 방법론이 있지만 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세계적인 작가 팀 페리스가 추천하는 기준선 긋기입니다. 기준선은 뭐냐? 우리가 읽어야 할 문장의 시작에서 한 단어 정도 뒤에 그리고 문장의 끝에서 한 단어 정도 앞에 긋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 기준선에서 우측 기준선까지 빠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력도 보존이 되면서 글을 최소한 2배는 빠르게 읽을 수 있다고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제가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글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모든 책에 기준선을 그으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앞 영상에서 실제로 회독하는 걸 보여드렸듯이 가상의 기준점을 잡고 점을 찍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서 회독을 하면 좋은 점은 시선이 위아래로 분산이 안 됩니다. 집중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눈 근육이 운동이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일단 눈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처음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기준선 바깥에 있는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시야의 주변부에 대한 시력, 주변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단어라면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읽었을 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문장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뇌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즉, 첫 단어를 제대로 읽으면 뒤의 단어도 제대로 읽으려는 관성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첫 단어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뒤의 단어도 머릿속에 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시험장에서 긴장만 하면 글이 잘 안 읽혀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첫 단어에 힘을 주고 읽어보세요. 첫 단어에 힘을 주면 첫 문장이 잘 읽히고 첫 문장이 잘 읽히면 첫 문단이 자연스럽게 관성에 따라 머릿속에 인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속독 훈련을 하려면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글을 한 번만 읽고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한 번에 50%밖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따라서 읽지 마세요. 가끔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읽는 속도와 말을 하는 속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뱉을 수 있는 단어의 수와 눈으로 읽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의 수가 같으면 회독 속도는 엄청나게 처집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 읽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목표죠. 과연 이렇게 빠르게 속독 훈련을 한다고 문장 이해력이 높아질까요?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을 봐도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진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어 간의 연결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우뇌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어 그 자체의 인식은 좌뇌에 축적된 지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단어 간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우뇌에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두뇌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속독 훈련은 우뇌의 활성도를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독을 함으로써 좌뇌와 우뇌의 활성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문장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우뇌 활성도가 높아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뇌 가소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소성은 두뇌가 꼼꼼하게 글을 보던 예전 환경에서 글을 빠르게 보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구조와 기능을 스스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책을 빠르게 넘겨 글자를 고속으로 봄으로써 보는 힘이 점점 좋아지면 범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범화 작용이란 뇌의 일부 능력을 끌어올렸을 때 다른 능력도 함께 향상되는 특성을 말해요. 보는 힘이 늘어남으로써 사고력과 이해력,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등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을 빠르게 읽어도 이게 훈련이 되면 글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생활의 달인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실수 없이 완벽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도 좋지만 실수가 있어도 아직 미숙하더라도 잘하는 척 흉내를 내다 보면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고 교정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공부해야 하는 수험 서적으로 속독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읽기 쉬운 책으로 하루 10분 정도 속독 훈련을 좌우로 점을 찍으면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을 보면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불안함, 우울함 이런 걸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루에 10분만 심리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훈련하면 안정적인 수험생활과 더불어 수험 공부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독 속도가 너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은 우선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글을 느리게 읽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거든요. 글을 느리게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공시탈출 오픈 채팅방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